혈관 나이는 주민등록증에 적힌 나이와 항상 같지 않습니다. 같은 60대여도 누군가는 혈관이 부드럽고 탄력이 있고 누군가는 이미 딱딱해지고 좁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직 괜찮은 거죠? 하지만 의사로서 그 질문에 바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혈관의 상태는 나이보다 생활의 흔적을 더 많이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예전보다 무겁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빨리 차며 손발이 차가워지는 느낌.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변화의 일부는 혈관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 수치가 모두 정상 범위인데도 혈관이 이미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반대로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혈관 상태가 또래보다 젊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유전도 영향을 미치지만 진료 현장에서 보면 결정적인 차이는 매일 반복되는 한 가지 선택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대부분 식탁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만났던 67세 환자 한 분이 떠오릅니다. 같은 나이대의 다른 환자분과 비슷한 검사 결과를 가지고 있었지만 혈관 초음파를 해보니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 분은 혈관벽이 두껍고 탄력이 떨어져 있었고 다른 한 분은 혈관이 비교적 부드럽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생활을 자세히 들어보니 운동량이나 체중보다도 식습관의 한 가지 차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식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주 먹느냐, 거의 먹지 않느냐의 차이였습니다. 혈관은 매일 우리가 먹는 음식에 직접적으로 반응합니다.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그 반응은 조용히 쌓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혈관이 늙었다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제 와서 음식 하나 바꾼다고 뭐가 달라질까? 그 질문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혈관은 약보다 먼저 환경의 변화에 반응하는 조직입니다. 특히 음식은 매일 반복되기 때문에 영향력이 큽니다. 이 영상에서는 혈관을 단기간에 기적처럼 바꾸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한 가지 음식이 혈관 나이의 방향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의사들이 그 음식을 주목하는지를 차분히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혈관 나이가 숫자가 아니라 선택의 결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의사들이 혈관을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의사들이 혈관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나이나 체중이 아닙니다. 혈압 수치도 콜레스테롤 숫자도 그 다음입니다. 그보다 먼저 보는 것은 혈관의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 혈압이 크게 높지 않은데도 아침에 손발이 차거나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쉽게 뻐근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혈관은 이미 탄력을 잃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관은 단순한 파이프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넓어지고 쉴 때는 다시 수축하면서 혈류를 조절하는 아주 섬세한 조직입니다. 이 조절 능력이 떨어질수록 우리는 혈관이 늙었다고 표현합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추운 곳에 가면 손발이 더 차가워지나요? 아침에 몸이 유난히 굳어있는 느낌이 있나요? 이 질문들은 혈관의 숫자보다 혈관의 상태를 더 잘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놀랍게도 혈관 나이가 빠르게 늙는 분들의 공통점은 큰 병이 아니라 작은 불편을 오래 참고 지낸다는 점입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견딜만 해서요. 잠깐 그러다 말아서요.
이렇게 넘긴 신호들이 혈관에는 고스란히 남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혈관 나이는 유전의 영향이 크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임상에서 보면 같은 가족 안에서도 혈관 상태는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매일 반복되는 생활 방식입니다. 특히 음식은 혈관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혈관 안쪽을 덮고 있는 내피세포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라 염증을 키우기도 하고 회복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 반응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습관의 누적으로 나타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운동도 중요하지 않나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음식을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운동보다 더 자주, 더 꾸준히 혈관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3번, 매일 반복되니까요. 그래서 혈관 나이를 이야기할 때 의사들은 특정 운동보다도 특정 음식에 더 주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눈여겨보는 한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 왜 같은 나이, 비슷한 검사 결과인데도 혈관 상태가 전혀 달라질 수 있었는지 그 결정적인 차이를 구체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조금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67세 남성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정기검진을 꾸준히 받았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균적인 60대 후반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혈관 초음파를 해보니 결과가 예상과 달랐습니다. 혈관 벽이 또래보다 두꺼워져 있었고 탄력도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다리 쪽 혈관에서 혈류가 예전만큼 부드럽지 않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나이대의 다른 환자분도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생활 습관, 체중, 운동량까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혈관은 상대적으로 훨씬 부드럽고 탄력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두 분의 차이는 어디에서 온 걸까요? 자세히 생활을 들어보니 운동 시간이나 병력보다도 식사에서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평소에 특정 음식을 거의 드시지 않았고 다른 한 분은 의식하지 않고도 자주 드시고 있었습니다. 그 음식은 건강식으로 크게 알려진 것도 아니었고 비싼 식재료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식탁에서 자주 올라오는지 아니면 거의 사라졌는지의 차이였습니다. 혈관은 이런 작은 차이에 생각보다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좋은 자극은 회복 쪽으로 신호를 보내고 나쁜 자극은 염증과 경직 쪽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매일 반복될수록 점점 분명해집니다. 그분께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음식 언제부터 잘 안 드시게 되셨나요? 돌아온 답은 몇 년 전부터 소화가 불편해서요 였습니다. 의도적으로 끊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식탁에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혈관 나이를 빠르게 늙게 만드는 것은 무언가를 과하게 하는 것보다 몸에 도움이 되는 것을 오래 안 하는 것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냅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혈관의 차이는 극적인 행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선택의 누적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혈관은 어떤 과정을 거쳐 서서히 늙어가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그 변화를 느끼기 어려운지를 조금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혈관은 왜, 그리고 어떻게 늙어갈까요? 많은 분들이 혈관이 늙는 이유를 단순히 기름진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조금 더 조용하고 조금 더 복합적입니다.
혈관이 늙어간다라는 것은 혈관벽이 점점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고 필요할 때 잘 늘어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혈관에 부담을 주면 혈관 안쪽을 덮고 있는 내피세포가 먼저 반응합니다. 이 세포는 혈액이 부드럽게 흐르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자극을 받으면 이 보호 기능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아프지 않다는 점입니다. 열이 나지도 않고 뚜렷한 통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관이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대신 손발이 차가워지거나 피로가 빨리 쌓이거나 회복이 더뎌지는 방식으로 조용히 나타납니다. 일부 전문가는 혈관 노화는 막을 수 없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완전히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느냐입니다. 같은 나이여도 혈관의 상태가 10년 이상 차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혈관 노화를 빠르게 만드는 음식은 대체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염증 반응을 자주 일으키고 혈당과 혈중 지지를 급격히 흔들며 혈관을 쉬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극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년간 반복되면 혈관은 회복할 틈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혈관을 보호하는 음식은 아주 화려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변화를 느끼게 해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혈관의 환경을 조용히 안정시키고 내피세포가 회복할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이 차이가 몇 년 뒤 혈관 나이로 드러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별일 없었는데 앞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혈관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증상이 생긴 뒤보다 그 이전의 환경을 훨씬 중요하게 봅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검사 수치는 정상인데도 왜 혈관은 늙어 있을 수 있을까? 다음 섹션에서는 많은 분들이 안심해버리는 검사 결과의 한계와 그 이면의 숨은 혈관 상태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검사에서는 정상이라고 했어요. 혈압도 괜찮고 콜레스테롤도 문제 없다던데요. 이 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해가 숨어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병원에서 하는 검사는 대부분 현재의 평균 상태를 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그 순간의 수치이거나 일정 기간의 평균입니다. 하지만 혈관 나이는 이 숫자들만으로 완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혈관은 숫자보다 먼저 반응으로 늙어갑니다. 필요할 때 잘 늘어나지 않고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미세한 염증에 더 오래 머무르는 상태. 이 변화는 검사 결과지에 바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검사 수치는 정상이지만 아침에 손발이 차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고 회복이 예전보다 느려진 분들. 이런 분들의 혈관을 초음파로 자세히 보면 이미 탄력이 떨어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검사는 문제가 생겼는지를 보는 도구이지 얼마나 잘 버티고 있는지를 보여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혈관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아주 오랫동안 참고 버티는 조직입니다. 일부 전문가는 수치가 정상이면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증상과 생활 습관을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두 의견은 서로 반대가 아니라 보는 깊이가 다를 뿐입니다. 혈관 나이를 관리한다는 것은 숫자를 없애는 일이 아니라 혈관이 쉬고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가장 자주 바꾸는 것이 바로 음식입니다. 혹시 이렇게 느끼고 계신가요?
아직 큰 병은 없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혈관은 기다린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다만 환경이 바뀌면 그에 맞춰 반응할 뿐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검사 결과가 괜찮을 때일수록 생활 속 작은 선택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 작은 선택들이 몇 년 뒤 혈관 나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의사들이 혈관 건강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주목하는 그 한 가지 음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 음식이 혈관 나이와 연결되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들이 혈관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주목하는 그 한 가지 음식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주 낯설거나 특별한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바로 등푸른 생선. 그 중에서도 자주 먹을 수 있는 고등어, 정어리, 꽁치 같은 생선입니다. 생선이요. 그건 이미 다 아는 이야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이 음식을 다시 강조하는 이유는 단순히 몸에 좋다는 수준이 아니라 혈관 나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안쪽의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늙어간다는 것은 염증이 오래 지속되고 회복이 느려진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오메가3는 바로 이 과정에 직접 개입합니다. 임상에서 보면 혈관 상태가 또래보다 젊게 유지되는 분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생선을 꾸준히 먹는다는 점입니다. 매일은 아니어도 일주일에 2~3번 튀기지 않고 구이나 조림 형태로 자연스럽게 섭취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점은 양이 아닙니다. 많이 먹어야 효과가 있다는 생각은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혈관은 과한 자극보다 규칙적인 안정을 더 좋아합니다. 작은 양이라도 자주 오래 이어지는 것이 혈관 나이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일부 분들은 생선은 비리지 않나요? 속이 불편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음식이 모든 사람에게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무조건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혈관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 볼 음식으로 권할 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메가3 보충제를 음식과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충제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음식으로 섭취할 때와는 몸의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혈관은 음식 전체의 형태에 더 안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약이나 캡슐보다 식탁 위의 생선 한 끼가 혈관 나이를 바꾸는데 더 자연스럽고 오래 갑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음식이 몸 안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혈관을 젊게 만드는지 조금 더 과학적이지만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음식이 몸 안에서 어떤 원리로 혈관을 젊게 만드는지를 조금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혈관의 안쪽에는 내피세포라는 아주 얇은 층이 있습니다. 이 세포는 혈액이 부드럽게 흐르도록 돕고 필요할 때 혈관을 넓혀 산소와 영양분을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젊다는 것은 이 내피세포가 잘 반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내피세포가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에 더 쉽게 손상된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필요할 때 잘 늘어나지 않으며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 상태가 우리가 말하는 혈관 나이가 늙었다는 상태입니다. 등푸른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이 내피세포 환경을 조용히 바꿔줍니다. 강하게 자극하지 않고 염증 신호를 낮추고 혈관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벌어주는 방식입니다.
특히 중요한 작용 중 하나는 혈관이 필요할 때 잘 이완되도록 돕는다는 점입니다. 혈관이 잘 늘어나면 혈압의 파동이 완만해지고 혈류가 더 부드럽게 흐릅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는 느끼기 어렵지만 혈관 나이에는 분명한 차이를 만듭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오메가3 섭취가 혈관의 경직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물론 한두 번 먹는다고 바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주에서 수개월에 걸쳐 꾸준히 섭취했을 때 혈관의 반응성이 서서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음식은 혈관을 젊게 만든다기보다 혈관이 늙어가는 속도를 늦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이 차이는 아주 중요합니다.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지금까지 안 먹은 시간이 너무 긴 건 아닐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혈관은 환경이 바뀌면 언제든 반응합니다. 특히 염증 부담이 줄어들면 회복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음식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혈관을 괴롭히는 다른 습관들이 그대로라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항상 전체 흐름을 함께 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음식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왜 의견이 나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기대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음식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나뉘는 이유를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등푸른 생선을 먹는다고 혈관 나이가 눈에 띄게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혈관 나이는 단 하나의 음식으로 극적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혈관 노화의 핵심은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인 염증과 회복의 균형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균형에 오메가3가 분명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임상 현장에서 보면 효과를 느끼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효과를 잘 느끼는 분들은 대체로 기름진 음식 섭취가 잦지 않고 혈당 변동이 크지 않으며 식사 리듬이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등푸른 생선의 효과가 더 잘 드러납니다. 반대로 가공식품 섭취가 많고 야식이나 과식이 잦으며 혈당이 자주 출렁이는 분들의 경우 생선 한 가지로는 변화를 느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혈관을 괴롭히는 요인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논쟁 포인트는 조리 방법입니다. 튀김이나 과도한 양념으로 조리된 생선은 오히려 혈관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생선을 먹었는데도 효과가 없다는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조리법까지 함께 보라고 강조합니다. 일부에서는 보충제가 더 편리하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보충제는 용량과 흡수, 개인차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반면 음식은 다른 영양소와 함께 들어가 혈관에 보다 완만한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 음식은 마법의 해결책이 아니라 혈관 환경을 좋게 만드는 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 요소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체 생활의 방향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음식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혈관 나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가장 현실적인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음식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혈관 나이에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여기서는 현실적으로 지키기 쉬운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빈도와 지속성입니다. 매일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두 번으로는 혈관이 반응하기 어렵습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이 정도가 부담 없이 이어가기 좋은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조리 방법입니다. 혈관을 생각한다면 튀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에 튀긴 생선은 오메가3의 장점보다 산화된 기름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구이, 찜, 조림입니다. 양념은 자극적이지 않게 짠맛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함께 먹는 음식의 조합입니다. 생선을 먹는 날에는 채소를 조금 더 곁들이는 것이 혈관에 도움이 됩니다. 섬유질은 혈중 지질과 염증 반응을 완만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같은 날에 튀김, 가공육, 단 음식을 함께 많이 먹으면 생선의 장점은 눈에 띄지 않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먹어야 하나요? 저녁에 먹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과식이 잦은 저녁보다는 점심이나 가볍게 먹는 저녁에 더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관은 과한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회복 신호를 더 잘 받아들입니다. 양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습니다. 큰 생선 한 마리를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 끼에 손바닥 크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혈관은 과한 양보다 규칙적인 신호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혹시 이렇게 걱정되시나요? 비리거나 소화가 잘 안 될까 봐요. 그럴 때는 조림이나 국에 넣어 먹는 방식도 좋은 선택입니다. 부담을 줄이면서도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음식의 핵심은 특별한 날 먹는 보약이 아니라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한 끼입니다. 억지로 챙기려 할수록 오래 가지 않습니다. 편한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음식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특히 조심해서 접근해야 할 분들, 그리고 언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지를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이 음식이 혈관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혈액 응고 관련 약을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를 드시고 있다면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갑자기 많이 늘리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드물지만 몸의 반응을 보면서 천천히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입니다. 기름기 있는 음식이 속을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 등푸른 생선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구이나 튀김보다는 찜이나 국 형태로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불편하다면 억지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신장 질환이 있거나 단백질 섭취에 제한이 있는 분들입니다. 생선은 단백질 식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미 섭취량 조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식단 안에서 균형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주치의와 상의한 뒤 빈도와 양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음식을 먹으면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속 더부룩함, 지속적인 소화 불편, 평소와 다른 피로감이 있다면 혈관에 좋다니까 라는 이유로 계속 밀어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혈관을 돌보는 일은 몸과 협력하는 과정이지 참아내는 과정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 음식의 위치가 조금 더 분명해졌을 겁니다. 이 음식은 혈관을 단번에 젊게 만드는 기적의 해결책이 아니라 혈관이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속도로 생활에 넣느냐입니다. 몸에 맞게 조절했을 때 이 음식은 혈관 나이의 방향을 조용히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적용할 수 있는 7일 혈관 루틴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부담 없이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7일 혈관 나이 루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루틴의 목적은 혈관을 단기간에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혈관이 회복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는지를 몸으로 느껴보는 데 있습니다. 1일 차부터 3일 차까지는 관찰의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는 무언가를 많이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평소 식단 그대로 두되 한 끼만 선택합니다. 점심이나 저녁 중 가장 편한 식사를 고르세요. 그 식사에서 등푸른 생선을 조금만 추가해 봅니다. 손바닥 크기의 반 정도면 충분합니다. 조립은 가능하면 구이, 찜, 조림 중 하나로 합니다. 이 기간에는 효과를 기대하지 말고 식후의 몸 상태를 조용히 느껴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4일 차부터 7일 차까지는 적용의 단계입니다. 이제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로 빈도를 늘려봅니다. 연속으로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건너 한 번이 혈관에는 오히려 더 편안합니다.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말합니다. 아침에 몸이 덜 굳는다. 손발이 덜 차갑다. 회복이 조금 빨라진 느낌이다. 이것이 바로 혈관이 자극에서 벗어나 회복 쪽으로 신호를 받기 시작했다는 초기 반응일 수 있습니다. 혹시 아무 변화도 느끼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혈관의 변화는 느낌보다 조금 더 천천히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음식이 당신의 일상에 무리 없이 들어왔는지입니다. 이 루틴에서 꼭 지켜야 할 한 가지는 억지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먹기 힘든 날은 과감히 쉬어도 괜찮습니다. 혈관은 하루의 선택보다 전체 흐름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이 7일이 지나면 혈관 나이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혈관이 덜 공격받는 환경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마음에 남길 시간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혈관은 아직도 충분히 젊어질 수 있다는 사실과 오늘 이 영상을 본 뒤 당신이 가져가면 좋은 한 가지 메시지를 차분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천천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은 어렵거나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치료도 무리한 결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식탁 위에서의 한 가지 선택이 혈관 나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혈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솔직합니다. 자극을 주면 경직되고 쉬게 해주면 조금씩 풀립니다. 그래서 혈관은 기다리면 좋아지는 조직이 아니라 환경이 바뀌면 반응하는 조직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와서 바꿔도 늦은 건 아닐까? 하지만 혈관에는 너무 늦었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에 반응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그 한 가지 음식은 혈관을 단번에 젊게 만드는 기적의 열쇠가 아닙니다. 대신 혈관이 더 이상 계속 공격받지 않도록 환경을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차이는 아주 중요합니다. 지속할 수 있고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2번, 편한 날에 한 끼, 튀기지 않고 부담 없는 방식으로. 그 정도면 혈관은 충분히 다른 방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중간에 귀찮아지거나 잊게 되더라도 자책하지 마세요. 혈관을 돌보는 일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아주 긴 호흡의 여정입니다.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혈관은 그 선택을 기억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혈관은 묵묵히 당신의 하루를 버텨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덜 힘들게 해줘도 혈관은 그에 맞춰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오래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작은 약속을 하나 해볼까요? 댓글에 Day 1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보세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하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당신의 혈관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선택의 결과입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혈관을 조금 더 젊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이야기를 함께한 의사이자 동반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